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같이 이렇게 실용 수업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처음 듣든 아니면은 우리 등교해서 수업 들었는데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듣든,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끝까지 이렇게 실용 수학 우리 시험 범위 끝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표 그리는 거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또 다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 같이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지 선생님 나눠줬었는데, 혹시 이 학습지 집에 갖고 온 사람들은 그 학습지를 보면 되겠고, 혹시 못 봤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EBS 클래스 저기 밑에 올려줬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받아서, 아니면 또는 집에서 출력 가능하다면 출력해서 같이 한번 수업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 일단 맨 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니까 지금 야구를 했던 무언가 있겠죠. 자, 이 표인데 도수분모표예요. 자, 보니까 영훈이랑 성민이가 야구공을 쳐서 이렇게 공을 날린 거리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뭐 0m 이상 30m 미만인 그 공은 몇 개, 30m 이상 60m 미만인 공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질문 3개가 있는데 각각 한번 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영상 잠깐 멈춰놓고 각자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면은, 자, 영훈이랑 성민이가 각각 야구공을 친 걸 보니까 120m 이상이면은 우리가 홈런이라 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120m 이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맨 밑에, 도수분포표의 맨 밑에 120m 이상 150m 미만 그 계급만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그 구간에 있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 한번 보니까 영훈이는 6개, 성민이는 2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전체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홈런을 잘 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누구라고 답할 건가요? 자, 그냥 딱 봤을 때 개수는 영훈이가 많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자, 지금 보면은 성민이는 10개 중에 2개를 친 거고 영훈이는 100개 중에서 6개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영훈이가 100개 중에서 6개를 쳤다면 성민이는 10개 중에 2개를 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성민이도 좀 같은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100개로 늘려줬다라고 해볼게요. 자, 100개 쳐봐라 이렇게 했을 때 몇 개를 칠 수 있을까요? 이 비율 그대로 유지한다면 10에서 100으로 가는데 10배가 됐으니까, 10에서 100으로 가기 위해서 10배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배가 돼야겠죠. 그 비율이 유지되려면. 그래서 성민이가 100개를 친다면은 아마 20개를 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거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겠지만 대충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20개를 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맞춰놓고 보니까 100개 중에 성민이 20개를 치고 영훈이는 100개 중에 6개를 쳐요. 자, 그럼 누가 더 홈런을 잘 친다라고 얘기할까요? 조건을 맞춰놓고 나니까 성민이가 더 잘 치는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민이가 좀 더 홈런을 잘 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은 영훈이. 더 많이 친 사람은 영훈이에요. 자, 그런데 홈런을 더 잘 친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성민이었어요. 자, 그럼 영훈이랑 성민이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질문에서 뭐가 있었길래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자, 이 차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보면, 자, 제일 그 원인이 되는 걸 살펴보면 100개 그리고 여긴 10개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영훈이는 많이 쳤으니까 그래도 좀 홈런의 개수가 나타났는데 성민이는 그 자체로 이렇게 주어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홈런을 친 게 적게, 이렇게 횟수는 적게 나타났다. 자, 그런데 그 비중은 성민이가 더 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합계, 여기 표에서 보면은 그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영훈이는 100개, 성민이는 10개로 그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계가 달라서 우리가 그 비중을 따질 때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이 표 그대로 살펴보기에는 비중 그대로 적용되기가 좀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야구 실력을 좀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표 그대로 놓고 보면은 바로바로 비교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성민이의 뭐 실력에다가 다 곱하기 10을 이렇게 하는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바로 이렇게 합계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자, 이 둘을 우리는 지금 100이랑 10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료의 합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적당한 수를 찾아서 곱해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기본이 되는 숫자인 1로 맞춰주자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얘네들을 합계를 1로 맞춰주는 거예요. 100도 1로 가고 10도 1로 가도록. 자, 각각의 표에 있는 그 숫자들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계는 1로 가되 각각의 그 도수들은 그 비율이 유지돼야 돼요. 뭐 만약에 100 중에 뭐 저기 맨 위에 지금 24라고 영훈이는 100개 중에 24개가 있었는데 그게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똑같은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는 곱하기 10을 했지만 우리 이제 거꾸로 이제 1로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다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합계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각각의 그 구간들의 개수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합계가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 똑같이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민이의 경우는 전체 합계가 10개였어요. 자, 그럼 똑같이 100개로 나눠줄까요? 아니죠. 자, 여기 성민이는 10개니까 10개를 이제 또 1로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10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각각의 합계가 다르면은 각각 나눠주는 숫자를 다르게 해서 1로 맞춰줄 수 있겠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홈런의 개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홈런의 비중 한번 살펴볼게요. 홈런의 비중이 영훈이는 0.06이 되고 성민이는 0.2가 돼요. 자, 0.06과 0.2 비교하니까 0.2가 더 크니까 성민이가 홈런을 더 잘 친다. 이렇게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새로운 이름. 우리가 전에 아까도 봤던 그런 표긴 한데 이렇게 자료들을 뭐 구간으로 나눠 놓고 100 이상, 200 미만, 그리고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그리고 여기 뭐 각각 8개, 5개, 6개. 자, 이런 식으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낸 표를 우리가 뭐라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도수 분포표라고 했었어요. 도수 분포표. 그래서 이 자료 개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도수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 이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조금 바꿔준 거예요. 여기 합계가 있었는데 합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합계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뭐 한 20개가 이렇게 합계가 있었는데 얘를 고쳐서 이제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1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도 각각 이렇게 20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수라는 이름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상대적인 도수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 도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표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거를 뭐 0.1이 됐던 0.3이 됐던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을 이제는 상대 도수다. 도수는 도수인데 상대적인 도수다 해서 상대 도수다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도수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상대도수라는 것의 뜻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체에서 그 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했었죠? 자, 상대도수를 계산하는 식. 자, 상대도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먼저 우리가 뭘로 나눠줬어요. 자, 뭘로 나눠줬죠? 전체 합계로 나눠줬죠. 아까 영훈이는 100으로 형민이는 10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합계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무엇을? 자, 뭘 나눠줘요? 각각의 구간에 있던 그 자료의 개수를 나눠줬죠. 그러니까 각 구간의 도수를 이렇게 합계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게 바로 상대도수를 구하는 그런 식이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럼 상대도수는 언제 쓸까요?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두 자료의 그 합계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우리가 많이 쓴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상대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도수가 왜 필요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직접 한번 상대도수를 구하고 이걸 좀 응용해서 표를 채우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학습지 뒤쪽, 학습지 이쪽 한번 볼게요. 학습지 이쪽에 보면은 두 개의 표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선준애랑 익준애의 그 학생들의 평형 그 기록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한번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여기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잠깐 멈춰놓고 채워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자신의 방법이랑 선생님의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잠깐 시간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 자, 먼저 선준애가 좀 더 뭐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선준애 것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선준애 거 일단 여기 합계 부분, 여기 합계 부분인데, 자, 합계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 합계는 얘네들 다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다 더하면 여기 25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대도수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상대도수의 합계는 뭘까요? 상대도수의 합계.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상대도수의 그 시작점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우리가 도수의 도수 분포표에서 합계가 다른 두 애들을, 아까 영훈이는 100개, 성민이는 10개였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나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도수를 썼어요. 근데 몇으로 맞춰줬죠? 1로 맞춰줬어요. 합계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나눠줬었죠. 자, 상대도수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도수의 합계는 항상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도수의 합계는 항상 1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익준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도수 부분은 1이 합계가 되겠죠. 여기까지 잘 채워놓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있는데 각각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상대도수를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구했냐면은 합계로 나눠줬어요. 무엇을? 얘를. 그렇게 해서 얘가 전체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봐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10을 25로 나눠주는 25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6을 25로 나눠줘서 25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25분의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이따가 이렇게 소수로 바꾸는 거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익준애 한번 볼게요. 익준애는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익준애는 이 전체 합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디서 힌트가 있을까요? 얘랑 얘랑 같이 짝이 될 텐데,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쓸모가 없고, 자, 나머지 한 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다. 이런 힌트가 있어요. 자, 얘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나타나 있는 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우리가 모르는 수니까 네모라고 해놓고 네모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네모 중에 1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1을 네모로 나눠줘서 우리가 구했었죠. 1을 네모로 나눴을 때 얘가 바로 상대도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상대도수 0.05가 돼야 된다. 0.05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0.05를 우리가 고쳐주면은, 분수로 한번 고쳐주면은, 얘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분의 5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분자 부분이 지금 숫자로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지만, 자, 분자 부분이 숫자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네모가 있는 애들은 이제 건들지 말고 얘를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5가 있으니까 5를 1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를 1로 바꿔주기 위해서 5로 나눠줄게요. 그래서 얘를 1로 맞춰주고, 자, 그럼 여기 분자만 나눌 수 없으니까 분모 부분도 5로 나눠서 5로 나누면 20. 20분의 1이 네모분의 1과 같다. 자, 여러분들 종이 쳐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분의 1과 네모분의 1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분자가 이제 1로 똑같으니까 분모도 같아야 돼요. 자, 근데 네모가 그러면 20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 합계인 이 네모가 우리 20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모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수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식으로 계산해 보다 보면은 차근차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상대도수는 구하기 쉬우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합계를 아니까. 자, 20 중에 5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5를 20으로 na눠주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분의 5, 여기는 똑같이 3을 20으로 나눠주자. 그래서 20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소수로 바꾸는 건 좀 이따 역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가 문제인데, 자,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비슷하게. 자, 비슷하게 한다는 게 똑같아요. 자, 지금 여기 네모로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로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전체 20 중에 네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0.45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네모를 2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니까 0.45가 되더라. 0.45가 되더라. 자, 근데 똑같이 얘도 분수로 다시 바꿔줄게요. 0.45가 분수로 바꾸면은 100분의 45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고, 자, 아까랑 했던 거랑 비슷하게, 자, 지금은 분모 부분에 둘 다 숫자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0, 100 얘네를 좀 같이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는 네모가 있으니까 얘는 건들지 않고 얘를 좀 바꿔줄게요. 100을 20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2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20으로 만들고, 여기만 5 나눌 수 없으니까 여기도 같이 5를 나눠주면 9가 남게 돼요. 그래서 20분의 9는 20분의 네모다. 분모는 같으니까 네모는 9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에 9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하면서 연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네모로 놓고, 자, 네모 20분의 네모, 네모를 20으로 나누니까 몇이 되냐? 0.1이 된다. 0.1이 돼야 된다. 자, 근데 0.1을 이제 또 분수로 역시 고쳐보면은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0을 20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20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만 곱하나? 여기도 곱해요. 여기 1에다가 2를 곱해서 2. 그래서 20분의 2는 20분의 네모다. 그럼 네모는 몇이다? 네모는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표를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이렇게 다 채워봤어요.
우리가 뭐 소수로 고치진 않았지만 아직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대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할 수 있으면은 여기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25분의 10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분의 10 우리가 1학기 때 했었어요. 사실 1학기 때 했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를 살짝 틀어줘요. 살짝 이렇게 눕혀주는 거예요. 10 하고 이렇게 25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혀가지고 25분의 10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빗금은 항상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서 25분의 10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러면 얘는 12 빗금은 무슨 기호랑 똑같았냐 무슨 연산이랑 똑같았냐면 나눗셈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기 쓸 때 이렇게 썼던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 나누기 25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우리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쓰면 돼요. 세로 나눗셈을 하면 돼요. 자, 세로 나눗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0 안에다가 25를 넣을 수 있나요? 25가 더 큰 수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일단 써주고 이제 소수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다 0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자, 100, 25에다가 몇을 곱해야 100이 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자, 25에다가 하나하나 곱해보면서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곱해보니까 10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빼주면 0이 남죠.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돼요. 나눗셈이. 그렇게 해서 25분의 10이라는 애는 우리가 소수로 바꾸면은 0.4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5분의 6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분의 6은 우리가 조금 눕혀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25분의 6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6 나누기 25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세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25로 나눠주는데 자, 지금 6 안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도 0을 써놓고 소수점까지 들어갈게요. 6, 10 안에 25가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한번 곱해서 해보다 보면은 2개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5, 10이 자꾸 끊어져서 미안해요. 자, 우리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을 20으로 나누는데 우리 소수점까지 들어가 보니까 60. 그래서 여기 2개가 들어가더라. 25가 2개가 들어가니까 25가 2개가 들어가니까 50이 들어가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빼주면은 10이 되는데 자, 이제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0을 하나 더 붙여주고 100 안에 25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근데 우리 아까 얘 찾았었죠. 4개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100을 이렇게 써주면은 0 남고 나눗셈은 끝이 난다. 그럼 이제 0.24라는 거 우리가 찾았으니까 바로 25분의 6이라는 친구는 0.24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 여러분 이용해서 여기도 그리고 아까 이준의 그 표도 여러분들이 소수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상대도수를 표로 나타낸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상대도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저번까지 이렇게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배웠듯이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지금 보니까 상대도수를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그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해요.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나타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먼저
영훈이랑 성민이의 그 개수를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영훈이는 100개 치고 성민이는 10개 쳤을 때 그 도수 분포표를 그대로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거 그려보니까 영훈이가 파란색, 성민이가 보라색 선인데 보라색 선은 이렇게 밑에 낮게 깔려 있어요. 파란색 선은 위로 이렇게 떠 있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영훈이는 100개를 쳤으니까 뭐든지 이렇게 개수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성민이는 10개밖에 안 쳤으니까 개수가 적어서 이렇게 낮게 표현돼요. 자, 근데 이 둘을 비교할 때 이 그래프가 적절할까요? 둘의 야구 실력을 비교할 때, 얘가 홈런을 얼마나 잘 치냐 비교할 때 얘가 적절할까요? 아까 봤듯이 영훈이가 개수는 많았지만 실력은 성민이가 더 좋았어요. 자,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상대 도수를 그대로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다라고 해볼게요. 상대 도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수 분포 표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때처럼 세로를 상대 도수로 놓고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저번 시간에 했던 학습지 그리고 뭐 정리 노트 같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이제 보라 색깔이 좀 그 높이가 좀 비슷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120m 이상 날아간 것을 우리가 홈런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120m 이상 부분에 성민이가 친 게 보라색이 많을까요? 아니면 파란색이 높을까요? 지금 보라색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건을 맞춰놓고 보니까 전체 이 합계를 맞춰놓고 보니까 성민이가 더 잘 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 상대 도수가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 우리가 또 활용할 때 많이들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상대 도수까지 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여러분들 잘 공부해서 우리가 뭐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고 무언가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조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주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더 알고 싶거나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와서 요청하면 선생님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 남은 시험 기간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